오래 참은 사람이 끝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큰 소리 한 번 없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주먹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존중받지 못하는 일상의 작은 무게들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어느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며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하는 물음이 올라오는 그 순간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단순한 감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처와 손해, 존중과 품위,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이며 오래 참아온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마주해야 할 삶의 가장 조용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오래 살아오면서 사람을 너무 빨리 미워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너무 오래 곁에 두는 것도 병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말다툼하지 않고 서운한 티를 내지 않고 누가 조금 무례해도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기는 것이 넓은 마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끊어도 괜찮다고 했고 내 노력을 가볍게 여겨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넘겼고 내가 힘들게 내린 결정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넘긴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남들은 내가 온화하다고 했지만 정작 나는 밤마다 혼자 지쳐 있었고 거울 앞에 서면 어딘가 달아있는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도 저수지가 있습니다. 참는다고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차오르고 있을 뿐이며 어느 날 그 물이 넘칠 때는 소리 없이 넘칩니다. 분노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넘칩니다. 더 이상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며 그때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정말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흉한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얼굴을 하고 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고, 피를 나눈 가족일 수도 있고, 한때는 마음을 나누었다고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며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 사정을 들추고 내가 힘들게 한 선택을 가볍게 웃어넘기고 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마음을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야라는 말로 덮어버립니다. 그 순간에는 웃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내가 조금 작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작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작아질 것 같은 그 느낌은 마음의 근육이 서서히 위축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밥을 굶으면 배고픈 줄 금방 압니다. 그런데 존중을 굶으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저 내가 예민한가 싶고 내가 속이 좁은가 싶고 내가 나이를 먹으며 까다로워졌나 싶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자신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대놓고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충고라는 이름으로 나를 낮추기 때문에 나는 정확히 무엇에 상처받았는지 언어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존중을 잃는 관계의 가장 교묘한 작동 방식입니다. 존중을 잃는 관계 안에 오래 있으면 마음의 허리가 굽습니다. 말하기 전에 눈치를 보고 웃기 전에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내 생각을 꺼내기도 전에 스스로 줄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까닭은 상대가 나를 한 번에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으로 시작합니다. 내 말이 맞는 건지, 내 감정이 과한 건 아닌지, 내가 너무 민감한 것은 아닌지,
자꾸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 질문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는 내 감정보다 상대의 반응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내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거울을 보아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날이 옵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희미해지고 그저 주어진 역할만 수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멸입니다. 나는 한 이웃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이는 늘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같이 가자는 말, 병원에 따라가 달라는 말, 돈을 잠깐 빌려달라는 말까지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이의 하루는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로 가득 차 있었고,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밤늦게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겨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이가 아파 며칠 보이지 않자 그 사람들은 걱정보다 불편함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누가 도와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의 친절은 마음이 아니라 편이었고, 나의 인내는 사랑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빈자리였습니다. 그이가 베풀었던 수많은 시간과 노력은 감사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서비스처럼 소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상방향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 안에서 오래 버티면 결국 주는 사람의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은 처음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뭔가를 되돌려 받으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하나 더 내밀고 몸이 아프다는 말에 죽 한 그릇을 끓여가고 아픈 중에도 전화를 받아주는 일은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은 순수하고 그 순간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따뜻한 마음을 오래 받다 보면 감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권리처럼 익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두 번째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세 번째에는 내가 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네 번째에는 내가 거절하면 화를 냅니다. 이 단계가 진행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내 친절이 나의 의무가 되어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처음에는 내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내가 빚진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미안하고,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쓰면 이기적인 것 같고, 내가 쉬고 싶다고 말하면 상대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라 결국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모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기대면 그가 나를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계속 부탁하면 그만큼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들어주고 속상해도 웃고 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조금씩 내어주었습니다. 내 가치가 남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필요와 존중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곧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을 믿고 기대는 것과 사람을 자기 편의대로 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미안함을 압니다. 쓰는 사람은 당연함만 압니다. 믿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한 발 물러서며 괜찮냐고 묻습니다. 쓰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더 강하게 요구하며 왜 안 해주냐고 묻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데 나는 너무 오래 걸렸고, 그 시간 동안 내 마음의 저축은 바닥을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잠깐만 도와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잠깐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여러 번이 됩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늦게 답하면 서운해하고 내가 거절하면 차갑다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도 요즘은 바쁜가 봐. 연락도 잘 안 받고라며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 안에는 나를 다그치는 손끝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식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변명하게 됩니다. 나도 요즘 좀 힘들어서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표정을 살피는 내가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관계 안에서 나의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상대의 기분이 내 행동의 기준이 되고 상대의 만족이 내 하루의 성적표가 됩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친절을 비두로 만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해준 것은 금방 잊고 내가 못해준 것만 오래 기억한다는 데 있습니다. 10번을 들어주어도 한 번 거절하면 그 한 번을 붙잡고 서운함을 말합니다. 99번의 따뜻함은 공기처럼 지나가고 한 번의 부재만이 돌처럼 남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도와주었는지보다 내가 언제부터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관계 안에서는 고마움이 자라지 않고 요구가 자랍니다. 그리고 요구가 자라는 곳에서 존중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겉으로는 서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이미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친척에게 여러 번 돈을 조금씩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내 살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아끼고 내 옷을 사지 않고 모은 돈에서 조금씩 덜어내어 건넸습니다. 어느 날 더는 어렵다고 말했더니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사람이 그렇게 변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밤에 누워서 그 말을 곱씹을 때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사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창구였습니다. 열려 있을 때는 편하게 이용하고 닫히면 불만을 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가족이라 말하던 사람이 내가 나를 지키려 하자 야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은 아팠지만 동시에 명확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받아서 더 익숙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을 주면 꽃은 살아나지만 바닥이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오르지 않고 더 큰 물길만 요구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부어도 상대가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결국 남는 것은 내 허전함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내가 왜 또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소모였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차갑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도움을 끊고 마음을 닫고 누구에게도 손 내밀지 말자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며 사람 사이의 도움과 나눔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만 나의 친절이 나를 해치기 시작하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해주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지고 거절한 뒤 죄책감보다 먼저 해방감이 찾아온다면 이미 그 관계는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내가 베풀고 나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진다면 그 무거움의 원인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따뜻함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도 필요합니다. 선이 없는 따뜻함은 결국 나를 태웁니다. 양초는 아름답게 빛나지만 자기 몸을 태우며 빛납니다. 사람은 양초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태우면서까지 남을 밝혀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곧장 알겠어라고 말하기 전에 내 형편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 몸은 괜찮은지, 내 시간은 있는지, 내 마음은 여유로운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답해도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그 뒤에 오는 평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이해보다 빈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못해라는 짧은 말 안에도 충분한 품위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말은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정하면 됩니다. 마치 깨끗이 다림질한 옷처럼 주름 없이 반듯하게 한마디를 놓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래 살아보니 좋은 사람은 내가 거절해도 나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사정을 묻고 다음을 기다리고 내가 해준 것들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내가 한번 못해준 것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보여준 마음 전체를 기억하며 한 번의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한 번 거절했다고 얼굴을 바꾸는 사람은 애초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던 편의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아픔이 따르지만 인정하고 나면 이상하게 숨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필요를 내 존재의 증명으로 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유용한 사람이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내 존재 자체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친절은 귀한 것이니 아무데나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도 살림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다 보면 정작 나를 쉬게 할 방이 남지 않습니다. 집안 곳곳을 남에게 내어주고 정작 내가 앉을 자리가 없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돕는 손도 때로는 내 가슴 위에 얹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지, 내 평화는 무사한지, 내 존중은 훼손되지 않았는지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친절도 오래 갑니다. 바닥난 마음에서 억지로 짜내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탈진으로 끝납니다. 자신을 지킨 사람이 베푸는 친절만이 끝내 맑게 남습니다. 마치 깨끗한 샘에서 솟는 물처럼 자기 안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따뜻함만이 상대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한번 실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피곤한 날이 있고 마음이 좁아지는 때가 있고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살아오며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나중에야 내 말이 칼처럼 닿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한 번을 쉽게 끊어내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서로의 어두운 순간을 견뎌내는 시간이 필요하며 완벽한 관계란 없기에 실수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와 반복되는 무례는 전혀 다릅니다. 실수에는 부끄러움이 남지만 무례에는 습관이 남습니다. 실수한 사람은 자기 행동을 돌아보며 불편한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례한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을 그 사람이 예민한 탓으로 돌립니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관계 안에서 자신이 차지한 자리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상대보다 위에 있다고 무의식 중에 믿기 때문에 내려와서 사과하는 일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그는 먼저 내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변명을 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도 참 예민하다. 이 나이에 그런 걸 마음에 담니 같은 말로 상처의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픈 사람은 나인데 설명해야 하는 사람도 내가 됩니다. 내가 왜 아픈지를 증명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그 증명의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다가 결국 그냥 내가 참자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말로 꺼내지 않게 됩니다. 꺼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입을 다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관계는 겉으로만 유지됩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내 말을 끊고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때 그 순간에는 같이 웃어 넘기게 됩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내가 먼저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거울을 보면 얼굴이 지쳐 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는 후회는 오래갑니다. 밤에 누워서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때 이렇게 반응할 걸 하지만 이미 지나간 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더 아픈 것은 상대가 다음에도 같은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무례를 오늘도 반복하는 사람은 내가 참아준 것을 이해받은 것이 아니라 허락받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웃어넘긴 것을 괜찮다는 신호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강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참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상처의 무서움은 상처의 크기보다 반복의 리듬에 있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어도 같은 자리에서 계속 눌리면 마음은 그 모양대로 찌그러집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방울이 강해서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무시가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떨어지면 그 자리에는 결국 구멍이 납니다. 사람은 무시당하면 어느 순간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할 만한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가?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불편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안으로 꺾이면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돌아보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나를 작게 믿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사과 없는 반복은 존중을 가장 빨리 닳게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픔을 내가 보았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표시 없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나는 상대의 마음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볍게 놓여 있는지 알게 됩니다. 내 아픔이 그에게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관계의 불균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정은 남아도 신뢰는 빠져나갑니다. 한번 빠져나간 신뢰는 물처럼 다시 담기 어렵습니다. 깨진 그릇은 붙일 수 있지만 그 이음새는 영원히 보입니다. 웃으며 만나도 마음은 이미 한 발 뒤에 서 있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딘가에서 경계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 경계는 피곤합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경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진 관계는 이미 그 본질이 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명을 들을수록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합니다. 내 아픔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들키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계속 설명하면 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칩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의 증명을 요구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피고인은 상대인데 신문당하는 것은 내 감정입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과보다 반복을 봐야 합니다. 한번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같은 상처를 줄이려 애쓰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합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행동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상황을 넘기려는 기술일 뿐입니다. 반대로 말은 서툴러도 조심하려는 흔적이 보이면 그 관계에는 아직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감동적인 문장이 아니라 다음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 약점을 만질 권리까지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한때 내 눈물을 보았다는 이유로 내 지난 실패와 부끄러운 사정을 마음대로 꺼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친밀함을 허락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어렵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농담처럼 꺼내고 충고처럼 찌르고 화가 나면 무기처럼 씁니다. 내가 가장 약했던 순간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신뢰의 표현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나를 제어하는 도구로 변환시킵니다. 그때 사람은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가장 여린 부분이 함부로 다루어졌다는 모욕을 느낍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합니다. 그것은 내 안의 가장 깊은 방에 누군가가 허락 없이 들어와 물건을 흩어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젊을 때는 내 약점을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든든한 줄 알았습니다. 나를 많이 아는 만큼 이해도 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사람을 많이 아는 것과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지식과 존중은 별개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많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알미 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늦게야 배웠습니다. 내 약점을 기억하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싫어하는 말을 피하고 내 아픈 기억이 드러날까봐 먼저 배려합니다. 대화 중에 위험한 주제가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돌려주고 남들 앞에서 내가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진짜로 아끼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다정한 척하다가도 내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가장 약했던 시절을 끌어와 나를 다시 그 자리로 세웁니다. 내가 원래 그런 면이 있잖아. 그래서 그때도 힘들었던 거 아니야 하는 말은 충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사람의 현재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는 말입니다. 그 말의 의도는 내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그 사람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알고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내가 평등하게 마주서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단단해지거나 거절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려 할 때마다 예전의 나를 불러옵니다. 내가 흔들렸던 시절, 실수했던 순간, 울면서 의지했던 밤을 꺼내 지금의 나를 낮추려 합니다.
이것은 기억력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마음은 이상한 습관을 배웁니다.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덜 말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숨깁니다. 대화는 이어지지만 진심은 빠져나갑니다. 껍질만 남은 관계가 됩니다. 만나서 차를 마시고 안부를 묻지만 마음속 문은 이미 잠겨 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자기 보호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더 다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이니까요. 존중을 잃은 관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안전함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결코 온전한 나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한쪽 눈은 상대를 경계하고 한쪽 귀는 위험 신호를 듣고 있으며 그 긴장 속에서 진정한 친밀함은 불가능합니다. 정이라는 것은 참 이상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오래 묶어 두기도 합니다. 미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상처받는 줄 알면서도 다시 받아주고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래된 세월 앞에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지낸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예전에는 좋은 때가 있었는데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줄줄이 올라옵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면 그때의 웃음이 생각나고 함께 지나온 계절들이 떠오르며 그 무게 앞에서 떠나는 일이 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모두 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쌓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면 그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사람은 익숙한 고통을 편안함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늘 나를 소외시키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 관계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내 삶의 일부처럼 받아들입니다. 명절에 만나면 또 같은 말이 나올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고 전화를 받으면 또 마음이 무거워질 것을 알면서도 받습니다. 마치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그 길을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떠나는 사람을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는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내 생각을 많이 뒤집어 놓았습니다. 끝까지 곁에 있는 것이 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었고 죄책감이었고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 때문에 머무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떠난 뒤에 들을 말이 무서워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한마디를 피하려고 우리는 너무 많은 밤을 잃습니다. 남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외로움이 두려워서, 변화가 두려워서 고통스러운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갇힌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게 붙드는 사람은 대개정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힘들다고 하면 이해하기보다 지난 시간을 꺼냅니다. 우리가 남이야. 예전에는 내가 나한테 얼마나 의지했는데,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이런 말은 관계를 되살리는 말처럼 들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발목에 얹히는 돌멩이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무기로 쓰는 것이며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닻입니다. 진짜 정은 사람을 가두지 않습니다. 진짜 정은 상대가 힘들어하면 한 발 물러설 줄 압니다. 내가 숨을 쉬기 어렵다는데도 계속 곁에 있으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이 아니라 소유에 가깝습니다. 사랑과 소유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향하고 소유는 자기의 필요를 향합니다. 내가 어느 날 오래된 역할에서 벗어나려 하면 상대는 갑자기 나를 낯설어 합니다.
내가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편하게 사용하던 내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붙잡기 위해 미안함보다 서운함을 먼저 꺼냅니다. 그 서운함에 흔들리면 나는 또 예전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면 가장 큰 손해는 마음의 힘을 잃는 것입니다. 한 번 떠나려다 돌아오고, 두 번 말하려다 삼키고, 세 번 결심했다가 무너지고 나면 사람은 자기 결심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못 끊는 사람이야. 나는 늘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봐 하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관계가 남기는 가장 깊은 후유증입니다.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믿게 되는 일입니다.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결국 노력 자체를 포기합니다. 나쁜 관계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은 바로 이 학습된 무력감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나이가 지나면 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정은 나를 버리면서까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계속 품는 것이 어른스러움도 아닙니다. 오래 보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허락하면 결국 남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피로뿐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미워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하나가 마음을 많이 가볍게 합니다. 떠나는 이유가 상대의 악함이 아니라 내 보존이라는 것을 알면 원망이 줄어들고 결정이 맑아집니다. 떠나는 방식도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소리치며 끊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억울함을 쏟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조용히 거리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조금 늦게 받고 만남을 줄이고 반복되는 말에는 짧게 대답하고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자리에서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물러나는 것이며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국경을 그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합니다. 허전하기도 합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과의 거리가 벌어지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습관적으로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게 되고 무언가 있을 때 말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줄어든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가벼움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곧 그것이 원래 내 삶이 가져야 할 무게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래 살아보니 오래된 인연을 모두 끝까지 데리고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의 한 계절이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나와야 할 공부였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겨울까지 남아있지 않듯이 어떤 인연은 그 계절 안에서 아름다웠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더 이상 내 남은 시간을 맡기지 않으면 됩니다. 정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정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삶의 방향을 되찾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일에도 나이가 들수록 품위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것을 말해야 후련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때 그 말이 왜 아팠는지 하나하나 꺼내 놓아야 비로소 내가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 모든 진실을 크게 말한다고 해서 관계가 맑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설명이 깨달음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내가 꺼낸 말을 붙잡고 왜곡하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조용히 멀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용히 멀어진다는 것은 비겁하게 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많이 단단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를 벌주려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는 상하지 않도록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보존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받았습니다. 받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밥을 먹는 중이면 먹고 몸이 피곤하면 쉬고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다음 날 답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나를 다시 내 편으로 세워줍니다. 내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작은 행동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그 확인이 쌓이면 자존감의 기초가 됩니다. 조용히 멀어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분노에 내 품위를 맡기지 않는 일입니다. 상처가 깊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상대에게 똑같이 아픈 말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잠깐은 시원해도 밤이 되면 내 마음이 거칠어진 자리가 남습니다. 나를 지키려다가 나까지 닮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과 멀어지는 가장 좋은 방식은 내가 무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입니다. 그것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지나고 나면 가장 덜 후회하는 길입니다. 더 성숙한 반응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된다. 다시 반복되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정한 말에는 단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반복된다면 조용히 일어나야 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경계입니다. 경고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경고는 빈 위협이 되고 상대는 더 이상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것은 내가 거리를 두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내 마음을 알고도 계속 밟는 일입니다. 내 책임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상대의 책임은 내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계속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지킨다는 말은 거창한 결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의 전화를 받을 것인지, 어떤 자리에 나갈 것인지, 어떤 말에 오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인지, 그런 사소한 결정들이 모여 한 사람의 후반부 인생을 만듭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매일의 작은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들이 모여 결국 내 삶의 전체적인 풍경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끝없이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관계에도 오래 머물렀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넉넉히 내주었습니다. 시간은 무한하다고 믿었기에 낭비가 낭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넓은 들판이 아니라 손안의 물처럼 느껴집니다. 함부로 흘려보내고 나면 다시 담기 어렵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며 그 하루를 누구와 어떻게 보냈는지가 곧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가 보다 그 사람과 헤어진 뒤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봅니다. 만남의 순간이 아니라 만남 이후의 잔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난 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귀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별다른 무언가를 해주지 않아도 함께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말한 것들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이 남고 내가 보여준 모습이 안전하게 지켜졌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대로 웃고 떠들었는데도 집에 돌아와 이상하게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는 길었지만 내 마음은 계속 방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웃으면서도 긴장하고 말하면서도 조심하고 들으면서도 경계했기 때문에 몸은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로는 물리적 노동의 피로보다 깊습니다. 왜냐하면 회복하는 방법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입으로만 대화하지 않습니다. 몸도 대화합니다. 어깨가 풀리는 사람과 굳어지는 사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 옆에서는 호흡이 깊어지고 어떤 사람 옆에서는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 몸의 반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직 판단을 내리기 전에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람을 곁에 두는 기준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져야 합니다.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인지 안심시키는 사람인지, 내 이야기를 들은 뒤 가볍게 흘리는 사람인지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인지, 내가 거절했을 때 나를 벌하는 사람인지, 내 사정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이 기준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게 배운 지혜에 가깝습니다. 복잡한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를 보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보면 정작 내 삶에는 좋은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모든 방향의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내 안의 불씨가 꺼집니다. 관계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받은 만큼 들어옵니다. 내가 늘 문을 열어두면 조심성 없는 사람은 신발에 묻은 흙을 털지도 않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하면 나를 존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애초에 내 집안의 평안보다 자기 출입의 자유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거절이 조금 덜 무섭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손해는 돈을 잃는 일보다 마음의 고요를 잃는 일입니다. 돈은 적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한번 깊이 흔들린 마음은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회복 속도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상처받아도 며칠이면 털고 일어났지만 이제는 한번 깊이 다치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상처받을 자리에 나를 세워두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모두 닫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따뜻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만 따뜻함을 아무 곳에나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더 부드럽게 대하고 내 평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깊이 마음을 나누면 됩니다. 선택적 따뜻함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숨이 편하고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후반부 인생의 큰 재산입니다. 그 눈은 젊을 때는 없던 것입니다. 많이 상처받고 많이 실망하고 많이 잃어본 뒤에야 비로소 생기는 눈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아프게 살아온 사람이며 동시에 그 아픔을 지혜로 바꾼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잃는 것보다 나를 잃는 일이 더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멀어지면 세상이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해치던 사람이 멀어지면 삶은 오히려 넓어집니다. 아침 창문을 열 때 공기가 조금 더 맑게 느껴지고 혼자 산책하는 길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풍요롭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더 이상 나쁜 관계에 매달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후반부 인생은 남에게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흐려지는 자리에서는 조금 물러나고 나를 맑게 하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무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삶은 늦게나마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던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혼자서 관계의 무게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말을 고르고 상처받고도 웃고 돌아서서 자신을 탓했던 날들이 당신을 지치게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부족함으로 돌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는 참으면 좋아지는 관계도 있지만 참을수록 나를 잃게 만드는 관계도 있습니다. 마음을 모르는 사람, 사과 없이 반복하는 사람, 내 약점을 무기처럼 쓰는 사람, 오래된 정을 빌미로 나를 묶어두는 사람은 평생 참아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하는 일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이제는 더 적게 설명해도 됩니다. 더 늦게 답해도 됩니다. 불편한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둔다고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따뜻함이면 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계속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밤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문이 있고 그 문을 누구에게 열지는 당신이 정해도 됩니다. 오늘 밤만큼은 자신을 조금 덜 탓하십시오. 오래 버틴 마음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의 품위와 경계와 평안을 지킬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